너는 죽어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되고프냐? 난 광대로 다시 태어날란다. 그래서 오늘요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최고 MC가 반했다. 최고다 명작입니다. 오늘은 특히 더 열심히 해버리지. 나도 안 지죠. 오피셜로 팩트체크. 내피셜로 취향 저격. BTV만의 월정액 서비스 오션에서 건져올린 알짜배기 영화들만 모아. 흥미로운 비하인드까지 덤을 얹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를 오피셜로 읽어내는 기자 최정아. 영화를 내피셜로 상상하는 유튜버 고민호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둘의 어깨가 더욱 무겁습니다. 그동안에도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지만 오늘은 특히 더 최종아, 고민호의 이름을 걸고 최고의 명작들을 뽑아왔습니다. 근데 이거 나중에 뭐 승자가 정해지거나 뭐 그런 거 있나요? 뭐 내기라든지? 그렇죠. 우리 내기의 민족인데. 그죠. 내기 가면 못 참지. 진짜 이렇게 라이벌 구도로 가면 내가 더 열심히 해버리지. 나도 안 지죠. 그래서 오늘요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명작 속에 최고 MC가 반했다. 최고다 명작입니다. 첫 테이프는 제가 끊겠습니다.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중 늘 1위를 차지하는 영화입니다. 제목부터가요. 인생을 잘 통찰하고 있는 인생은 아름다워입니다. Buongiorno, principessa! Stanotte t'ho sognata tutta la notte! Mamma! Bella, vedete, il babbo mi porta in carriola, non so guidare! 근데 이 영화를 보면요. 아니 이렇게 슬픈데 이렇게 마음이 내가 짠한데 뭐가 아름답다는 거지? 무엇이? 라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 신분인 귀도는 아내 도라와 결혼해서 아들 조슈아를 낳고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가족이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전쟁의 참상과 수용소의 참혹한 현실 속에서 어린 아들 조슈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부성애, 바로 이 가족애를 다룬 영화입니다. 사실 이 영화는 감독이자 주인공 귀도 역을 맡은 로베르토 베니니의 아버지가 실제 수용소에서 3년 동안 생활했던 이야기가 이 전반적인 흐름과 모티브가 됐습니다. 당시 베니니의 아버지는요, 그 비극적인 이야기를 어린 아들인 이 베니니한테 게임에 비유를 하면서 설명을 했다고 해요. 영화 속에서 귀도가 아들 조슈아에게 수용소 생활을 1000점 내기 단체 게임으로 얘기한 것과 똑같죠? Chi fa 1000 punti vince un carro armato vero. 민호 씨는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수아가 이제 캐비넷 안에 있다가 딱 나오자마자 아빠가 얘기했던 탱크가 눈앞에 있는 걸 보고 와 아빠 말이 맞았어 라고 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막 웃으며 행복해하는데 그걸 보는 제 눈에선 이상하게 눈물이 또르르르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 장면이 명작인 이유입니다. 무슨 말이냐? 누가 어떤 장면을 이야기하던지 거의 모든 장면이 명대사, 명장면인 영화예요. 사실 이 영화는요. 슬픔, 감동, 애잔, 애틋 정말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데 한 영화가 관객들에게 이런 다양한 감정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것 자체가 명작으로 꼽아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장면 기억이 나요. 이 게임을 그만하고 싶다. 그러니까 수용소를 나가고 싶다라는 이 아들의 말에 지혜롭게 설득을 해서 위기를 모면하는 장면. Io e lui andiamo, ci si ritira, si può ritirare Giosuè. Potevamo tornare col carro armato fra poco, torniamo oggi in autobus, è uguale, eh? Ciao, io e Giosuè andiamo, arrivederci a tutti ragazzi, noi ci siamo staccati, andiamo via, arrivederci. Andiamo Giosuè, vai, che non si perde l'autobus. Arrivederci a tutti ragazzi, andiamo. Giosuè, andiamo! Ma piove, mi viene la febbre a 40. 굉장히 감동적이면서도 마음이 애잔하고 슬픕니다. 그리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최고의 명장면이 있어요. 영화 마지막에 귀도는 자신이 죽으러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와 마지막 게임을 합니다. 작은 캐비넷에 아이를 숨기고요. 눈 맞춤을 하는 아들을 향해서 윙크를 딱 하고 우스꽝스러운 이 몸짓과 표정으로 저 멀리 아들의 그 시야에서 벗어나게 돼요. 근데 이후의 장면은 정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로 너무나 먹먹한 장면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반박 불가 영화 인정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저도 만만치 않은 작품을 들고 왔습니다. 뭐죠? 제 명장 리스트 중 상위권 영화들을 준비해봤는데요. 관객 동원 1,700만 명.
이거 1,700만, 1,000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자부심과 자신감이 느껴지는 영화다. 그렇죠. 그냥 1,700만 할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강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전국을 강타한 명대사. 전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영화 명량입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일단 명량은 국내에서 상영한 영화들 전부를 통틀어서 역대 최다 관객 수 1위를 차지한 영화죠. 당분간은 아마도 깨지기 힘든 그런 대기록이에요. 그리고 12대 330의 싸움이라는 판타지적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 심지어 배 12척이 330척을 이긴다는 내용은 아무리 영화라도 이거 너무 MSG를 너무 많이 쳤네. 아니냐. 당연히 이런 말이 절로 나올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제에서도 우리의 역사 이야기라는 거. 이런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스토리 자체가 명작이 아닐 수가 없죠. 임진왜란 6년 후 우리나라 수군은 이제 언제 몰락할지 모를 정도로 망가져 있는데 이순신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다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왕조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강한 소용돌이가 치는 울돌목을 기준으로 전략을 세웁니다. 결국 일본의 330척 배가 조선의 바다로 들어오고 이순신은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신념으로 싸워 승리를 하죠. 나는 바다에서 죽고자 이곳을 불태운다.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또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우리가 처한 형국을 두고 하는 말 아니더냐. 사실 저는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전투를 벌이는 화면 연출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회오리 치는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배와 배의 충돌 장면. 이 장면은 영화적 허구이긴 하지만 흔들리는 배 위에서의 백병전이 제 개인적으로는 명량의 백미였습니다. 와. 그리고 이순신이 적장 구르즈마의 목을 치는 장면에서는 피로 물든 이순신의 칼을 한참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이순신 장군의 유물이라고 알려진 칼이 현재 현충사에 보관되어 있다고 해요. 그 영화에 나온 것과는 다른 이제 2m에 달하는 장검인데요. 삼척서천 산하동색, 이리소탕 혈혈산하라는 문장이 쓰여 있는데요. 석자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하가 떨고 한 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산하를 물들인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문장의 뜻을 알고 봤을 때 이 장면이 그 문장을 그대로 재현한 장면이 아니었나 싶어요. 진짜 딱 그러네요. 그런데 명량에서는 이순신의 심정, 고뇌 등 영웅의 인간적인 면을 같이 다루는 게 전 상당히 좋았어요. 사실 이순신의 당시 상황이 같은 조선에서도 견제를 당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옥살이까지 하기도 했었으며 다시 전장으로 돌아왔을 땐 거북선은 물론이고 함대가 거의 괴멸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싸워야 하는 인간 이순신의 고뇌와 심리가 굉장히 잘 드러났고 그걸 최민식 배우가 정말 잘 연기로 표현해줬습니다. 일본어 연기를 보여준 유승용 씨나 말을 못하는 정씨 여인 역을 맡은 이정현 씨는 눈빛과 표정으로만 연기를 해야 해서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배우들의 열연도 명작을 만든 1등 공신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민호 씨는 활활 타오르는 불 같은 사랑이 좋아요? 아니면 잔잔한 이런 뚝배기 같은 사랑이 좋아요? 갑자기 왜 이런 걸 물어보지? 저 같은 경우에는 남자로 한번 태어났으면 내 모든 거를 다 걸 수 있는 그런 불 같은 사랑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입장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영화를 보고 잔잔하게 오래 가는 사랑이 좋아졌어요. 힌트 좀 드릴까요? 이게 저의 오늘 힌트입니다. 뭐지? 롯데리아인가? 새우버거 2개요. 모르겠어요? 이거 무슨 옷인지? 롯데월드. 얼굴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양심이. 양심이.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바로 멜로 영화의 한 획을 그은 8월의 크리스마스입니다. 2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다시 보고 싶은 로맨스 영화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걸작이죠. 좋다. 네. 잠깐만요. 변두리 사진관을 운영하는 노총각 정원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세상과 작별할 준비를 해가던 어느 날 20살 주차 단속 요원 다림이 단속 차량 사진들을 맡기러 오면서 만나게 되는데요. 어느새 서로에게 빠져들죠. 특별한 게 없어서 오히려 더 특별한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그동안에는 이 한국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형식의 멜로 영화예요. 남녀 주인공이 일단 사랑하는 것 같은데 키스 한 번 안 하고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쳐다보면서 웃기만 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한 번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보는 관객들 마음은 왜 이렇게 절절한 거니? 딱 허진호 감독표 절제 감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직접적이진 않지만 오히려 느려서 더 애틋한 그런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감독이 나왔을 때 멜로 천재가 나왔다라고 평을 했었거든요. 일부러 이 장면들을 예쁘고 멋지게 화려하게 보여주려고 연출하지 않고요. 제3자가 굉장히 무심하게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취합니다. 둘이 대화를 할 때도 투샷을 오랫동안 잡는 이런 장면이 있어요. 가족들의 대화 장면도 풀샷으로 들어가고요. 둘이 팔짱 끼고 걷는 이 장면도 심지어 앵글의 변화 없이 담장 너머로 무심히 보고 있어요. 이 영화에서 팔짱이면 키스씬이다. 이건 19금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정화 씨의 8월의 크리스마스 최애 장면은 뭔가요? 사실 저의 최애 장면은 이 러브라인 장면은 아니에요. 이제 자신이 세상에 없으면 홀로 남겨질 아버지를 위해서 이 비디오 테이프 보는 법을 알려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잘 모르니까 정원도 자기도 모르게 벌컥 이렇게 화를 확 이렇게 내요. 아야, 전원 키신 다음에 TV로 올리시고 4번이요. 욕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방에 들어와서 사용법을 이렇게 막 종이에 적고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마음이. 또 하필 아버지가 신구야. 이거는 눈물 치트키잖아. 자, 이번에 제가 소개하는 제가 받은 명작은 8월의 크리스마스와 같은 해에 나온 굿윌 헌팅입니다. Sorry. What do you do? That's people's work. You can't graffiti here. Oh my God. Looks right. MIT에서 청소 일을 하는 윌은 매일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놀면서 미래가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놀라운 건 그런 윌이 어마어마한 두뇌의 소유자, 사실 천재였다는 거죠. MIT 학생들도 못 푸는 수학 문제를 척척 풀지를 않나. 친구 척키가 하버드생에게 미국 남부시장 경제발전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망신당할 위기에 처하자 자신이 대신 나서서 하버드생을 압도하기까지 하는데 그야말로 박학다식합니다. As a matter of fact, I won't because Wood drastically underestimates the impact of social Wood drastically underestimates the impact of social distinctions predicated upon wealth, especially inherited wealth. You got that from Vickers. Work in Essex County, page 98, right? Yeah, I read that too. Were you going to plagiarize the whole thing for us? Do you have any thoughts of your own on this matter? 알려진 바로는 실제 맷 데이먼이 하버드 영문학과를 다니다가 중퇴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이 되니까 이 천재 역을 한번 해보고 싶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극중 윌은 아나무인의 무례하게 짝이 없는 캐릭터입니다. 뭐 요즘 시대 같았으면 벌써 오은영 선생님 몇 번이나 만났었을 어렸을 때 그런 캐릭터예요. 자신의 천재적인 재능을 알아보고 도움을 주려는 교수님들에게 욕설과 막말은 기본에 상당히 폭력적이기까지 하죠. 우여곡절 끝에 멘토를 맡은 심리학과 숀 교수한테도 먼저 세상을 떠난 그 숀 교수의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무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Why'd she leave you? Was she, banging some other guy? 그런데 숀 교수는 윌의 멘토를 포기한 다른 교수님들과는 달리 무례한 윌을 오히려 제압해버립니다. 저는 이 숀 교수 역을 맡은 배우 로빈 윌리엄스가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영화 죽은 신의 사회에서 진정한 스승, 키팅쌤 역을 연기하면서 국민쌤을 넘어서 월드클래스 쌤이 됐잖아요. 그냥 뭐랄까 늘 진짜 어른의 모습을 보여줄 것만 같은 그런 연기랄까요? 맞아요. 올바른 길로 인도해줄 것 같은 그런 스승의 이미지잖아요. 특히 굿윌 헌팅 속 이 장면은 잊을 수가 없는데요. 어린 시절 부모의 학대라는 공통점을 발견하고 윌이 조금씩 숀 교수에게 다가가면서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게 되는데 It's not your fault. Don't with me, all right? Don't with me, Sean. Not you.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저는 이 장면에서 가슴속에 있는 무언가가 확 터지는 느낌이었달까?
오션으로 꼭 한번 다시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처음 봤을 때 놓쳤던 또 다른 울림이 있을 거예요. 저 최정화가 부른 마지막 명작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왕의 남자인데요. 그 정도로는 어림덥다 이놈아. 이놈이 쌍으로 넘는 재주를 선보일 터이니 눈들 크게 뜨고 잘 보고 계셔. 제가 왕의 남자를 고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캐릭터들의 매력 때문이에요. 감우성이 연기한 장생은 상남자죠. 남사당패의 무대를 한양으로 옮기는 그 장면에서 일단 초반의 성격이 가장 잘 보이기도 합니다. 한양에서 제일 큰 판을 벌리는 거야. 반면 이준기가 연기한 공길은 수동적 캐릭터예요. 표현도 잘 못하고 뭔가 밀어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공길을 장생이 늘 곁에서 보호를 해주죠. 또 정진영이 맡은 연산, 폭군으로 그려집니다. 공길이 사약을 먹는 연기를 할 때는 어머니가 생각나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칼로 베어버리기도 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 한국 영화사에서 가장 뭐랄까요, 이 연산의 인간적인 측면에 집중한 영화인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일찍 어머니를 잃고 평생을 아버지와 그 그림자에 갇혀 사는데 또 실제로 이 신체도 궁에 뭔가 갇혀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유로운 광대의 무대를 보고 나서는 직접 들어와서 어울려 놀기도 하고 이렇게 개성 강한 캐릭터들이 모인 이 조합이 아주 압권인 영화죠. 요새는 이제 퀴어 영화가 굉장히 많이 나오긴 맞아요. 하지만 그 당시엔 절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었거든요. 이런 식의 동성애 코드가 노골적으로 나온 것이 2005년 당시에는 정말 센세이션했죠. 여기서 비하인드 하나 얘기를 하자면 그 당시에 2005년도에 왕의 남자 시사회를 본 이 관계자들이 처음에 이런 반응이었대요. 엔드 크레딧이 올라가고 나서 저 밖에 나가면 분명히 이준익 감독이 우리를 기다리면서 영화 어땠어요? 영화 어떻게 봤어? 라고 물어볼 텐데 이 느낌을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지? 라는 걱정이 엄청 들어서 후문으로 빠져나가려고 했었던 관계자들도 있었다라는 사실 비하인드가 있어요. 그리고 왕의 남자 뭐니 뭐니 해도 이 의미가 함축된 명장면, 명대사가 아주 많습니다. 그중에서 한때 대국민 유행어가 되기도 했던 대사 장면이 있습니다.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 아,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 아직도 안 꺼먹어 이 대사는.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 그중 저는 장생이 눈이 멀어서 마지막 줄타기를 할 때 정말 짠했어요. 이 장면에서 눈이 멀어버린 장생이 외줄을 타다가 번쩍 이렇게 뛰어오를 때 부채를 확 던지는데 이게 감우성 씨의 현장 아이디어였대요. 사실 이 부채라는 것이 외줄을 탈 때 내 목숨을 거는, 그러니까 정말 중심을 잡는 그 도구인데 정말 무엇보다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공길이랑 한 줄을 탄 것도 이미 위험한데 그것을 확 던져버린다. 이것은 두 사람의 마지막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장면인 거죠. 저의 마지막 명작은 부르의 엔딩씬과 명곡 OST가 아주 유명한 노킹 온 헤븐스 도어입니다. 어쩌면 노래로 기억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안 본 분은 있어도 이 노래 모르는 분은 그죠. 없어요. 이 노래는 다 알지. 다 알아. Knock,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Ich habe einen Tumor im Kopf, der ist so groß wie ein Tennisball. Wenn ich Glück habe, habe ich noch ein paar Tage. Ich habe Krebs. Knochenkrebs. 뇌종양 진단을 받은 마틴과 골수암 말기 루디는 같은 병실을 쓰고 있는데 시한부 인생이라는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 함께 데킬라를 마시며 소금을 찍어 먹다가 바다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루디는 평생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하죠. Ich war noch nie am Meer. Das ist doch jetzt nicht wahr. Ja, niemals. Einmal. 생애 마지막으로 바다를 보기 위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한부 인생들을 주인공으로 하지만 생각보다 영화가 무겁지가 않습니다. 과감한 성격의 마틴 때문에 둘은 마피아의 차를 훔쳐 달아나는데 마침 그 차 안에 굉장히 큰 거금이 들어있었던 거죠. 마피아들이 그들을 쫓는데 저는 우선 이 마피아들이 거의 더맨더머인 줄 알았어요.
작품 전체 분위기는 이렇게 상당히 밝고 유쾌한 편인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가슴에 하나씩 쿡쿡 박히는 대사들이 많이 나오죠. Klar, da wären wir. Ich muss dir was sagen. Ich weiß. Aber soll ich dir was sagen? Du brauchst keine Angst zu haben. 처음에 이들이 바다를 보기 위해 무작정 떠난다고 했었을 때 저는 마지막에 굉장히 아름다운 바다가 쫙 펼쳐지면서 끝이 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결국 마지막에 보게 된 바다는 그렇게 썩 멋있지도 않고 굉장히 칙칙한 분위기의 바다였습니다. 이런 그다지 멋지지도 않은 바다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마틴은 발작을 일으키면서 쓰러지는데 이때 나오는 노래가 바로 Knocking on Heaven's Door죠. Mama, take this badge of me. I can't use it anymore. It's getting dark to see. Feels like I'm knocking on heaven's door. 지금까지의 유쾌한 분위기와 상당히 대조되고 당연히 아름다운 바다가 있을 거라 생각했던 예상과는 다른 결말에 슬픔을 동반한 어떤 여운이 굉장히 길게 남게 됩니다. 오늘의 최고다 오션 최고 MC가 반했다 최고다 명작을 주제로 불후의 명작 영화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늘 주제에 대한 기자 최정아의 무비 헤드라인은요. 이번 주말에는 당신이 반한 명작과 함께 유튜버 미노타우루스가 뽑은 최고의 프레임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Knock,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Knock,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어때요? 오늘 해보니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내가 이겨야지 하면서 임하긴 했는데 근데 솔직히 승부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하나같이 다 불후의 명작들이니까 이런 명작들의 순위를 매기는 게 의미가 있을까? 오늘 우리 민호 씨가 최고다 오션 마지막 방송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마성의 뇌피셜로 영화 보는 재미를 높여줘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제 무비빅 때부터 이 방송의 팬이었다가 이제 함께 하게 되면서 굉장히 성공한 덕후다라는 생각으로 즐기면서 임했는데요.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다시 시청자로 돌아갈 때가 왔습니다. 이제 다시 한 명의 시청자로 돌아가서 최고다 오션에 풍덩 빠져볼게요. 네, 지금까지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호흡 한번 맞춰볼까요? 오늘 최고다 오션에서 소개한 영화들은요. 콘텐츠의 바다 오션에서 자신 있게 맑게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아낌없이 보고 싶을 때 이 오션! 가성비 좋은 콘텐츠 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어서 오션! 다음 주에도 즐거운 영화 토크 매력 속에 풍덩 빠져보션! 안녕!